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종 증오 폭행에 대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퍼스픽 정책기획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은 한인 피해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했던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지어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매춘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아닙니다. 한인회장 협의회와 한인회 총연합회 등 한인단체들이 하버드대 총장과 하버드 법대 학장에게 이 램지어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신 부족으로 문을 닫았던 NIN 컨벤션 센터가 오늘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가고 강풍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디즈니랜드 접종센터도 오늘 다시 운영됩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이번 주말 레드 등급으로의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 보급되는 백신 10%인 7만 5천여 회분을 매주 교직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캄튼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여러 채의 창고 건물과 또 함께 주차되어 있던 대형 버스들로 옮겨 붙으면서 현재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오늘 하원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군사작전으로서 최근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서 16,000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보급됩니다.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 자격을 박탈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LPGA 투어 게임브리지 대회에서 리디아고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왕년의 스타들이 출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아니카 소렌 스탐과 청량이 등은 중하위권입니다. 월드골프 챔피언십에서는 웹 심슨이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멤피스 그리즐리버스의 경기에서 94대 122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도 멤피스와 또 한 차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득준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캄튼 화재 소식 먼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캄튼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45분쯤 사우스 LA 캄튼 지역의 버스 집합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산타페 애비뉴와 베닝 애비뉴 코너에 있는 버스 집합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대 버스와 수많은 팔레트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옆으로 계속 옮겨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 수마일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라고 소방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발전해 LA 소방국 외에도 롱비치 소방국들도 지원을 나와 진화 작업에 함께 투입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버스 집합소 밖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3시간 이상의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이 화재 여파로 인근 지역 교통이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페 애비뉴와 베닝 애비뉴 코너 버스 집합소입니다. 오늘 화재에 대한 원인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인명피해 여부도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진화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That firefighters have been able to put some water on this fire to get that black smoke under control, get those flames under control. One of the also interesting points here, when you look at the number of firefighters and the resources here, and then you look left back here on the ground from these buses, you can see a lot of these pallets. There are still
pallet after pallet stacked here, and you can see where some caught on fire, but firefighters were able to get this under control. On this industrial site, again, this is a pallet company.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거의 다 진화된 상태고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새벽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 어제 2,027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118만 7,47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 드디어 2,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수는 LA 카운티 1,988명으로 어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어제 132명이 추가 보고돼 21,102명으로 누적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4명이 보고돼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5,63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41명이 보고돼 3,889명의 누적 사망자 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일부터 교사와 마켓 직원 같은 필수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LA 카운티 교육부가 이 상세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LA 카운티는 백신 사용 가능량의 25 내지 29%를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에게 그리고 9%는 사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에게 할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은 2회 차분 예약자가 우선이고 65세 이상이 최우선입니다. 이 카운티의 백신 공급량에 따라서 교사들에게 할당되는 사용 가능량이 달라지지만 가주보건국은 지난주 백신 공급량을 기준으로 매주 10,000회분의 백신이 LA 카운티의 교육자들에게 할당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3월 1일부터 이미 확보된 백신 물량의 10%를 교육 부문에 할당함에 따라서 LA 카운티 교육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상세 계획은 LA 카운티 교육 관련 종사자 모두 69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차일드 케어와 사립학교, 대학교 교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디즈니랜드 백신 접종센터, 애나임 백신 접종센터 오늘 모두 리오픈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역 내 최대 백신 접종센터인 디즈니랜드가 어제 산타아나 강풍 영향으로 문을 닫았고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는 백신 부족으로 문을 닫았는데 하루 만인 오늘 다시 문을 열고 접종센터의 운영 돌입한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디즈니랜드를 비롯해 소카 유니버시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등 지역 내 대형 백신 접종센터가 오늘 모두 문을 연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김 CEO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시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국에 계속된 겨울 폭풍과 이상 한파로 2차 접종 예정자들이 지난주에 예약했던 날짜에 접종을 못한 경우가 많다며 2차 접종 예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또 다른 백신 접종센터인 산타아나 컬리지 접종센터는 이번 주말에도 산타아나 강풍이 예보돼서 여전히 폐쇄됩니다. 다음 주 중반 중에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즉 부작용은 대개 신체가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영향을 잠시 미칠 수는 있지만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접종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50% 이상과 또 파이자 백신 접종자 84%가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수준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깨끗하고 시원한 젖은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거나 팔 운동을 하게 되면 주사 부위의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사 부위 발적이나 압통이 24시간 뒤에 심해지거나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때는 진료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 반응 중에 발열, 근육통이 코로나 증상과 겹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피로감과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은 대개 치료 없이 하루 이틀 안에 호전되고 있는데 만일 이 통증이 2일 이상 지속된다면 코로나 감염 같은 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 변이로 인한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백악관 자문위원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화제가 되고 늘 뉴스 중심에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다른 분이죠.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이 이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스홀름 소장은 백신 접종도 한 차례만 하고 2차 접종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뒤에 해도 괜찮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식품의약국 FDA와 약간의 충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37일 만에 백신 5천만 회분을 일단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이클 오스홀름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재확산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오스터홀름 소장.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열흘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변이가 퍼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가 될 무렵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접종을 늦추고 한 차례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보급은 지난주 날씨 탓에 주춤했다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ccelerated vaccine shipments are occurring and vaccination appointments are being rescheduled and expanded to accommodate those canceled last week.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6,600만 회분이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40일이 채 안 됐지만 5천만 회가 접종됐습니다. 취임 당시 제시한 100일 내 1억 회분 접종 목표는 속도를 고려하면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launch a massive campaign to educate people about vaccines, that they are safe and effective, and where to go to get those shots in the first place. 특히 존슨앤든존슨의 백신이 긴급 사용을 승인받게 되면 백신 접종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만큼 접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대로라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다음 달이 고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변이 확산, 어느 쪽이 속도를 더 내느냐가 싸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통 문제 때문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해산물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기독교인이 육식을 삼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미국 내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수입 증가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각 주요 항구마다 심각한 물류 적체 현상이 계속돼서 해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항만에는 냉동 해산물을 싣는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부두에 그대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구의 냉동고도 역시 이미 포화 상태이며 문제는 미국 내 소비되는 대부분의 해산물은 수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딱히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산물 업체들은 현재 계속되는 항구 병목 현상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열심히 추진 중이죠. 잘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가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코스코 CEO 그레이크 옐리네크 CEO는 다음 주부터 코스코 직원들은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가업체 아마존과 유통업체 타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코스코는 직원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하기도 했지만 옐리네크 CEO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당 16달러 이상 벌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생산성과 헌신, 충성심을 최대화하고 이것은 우리 기업 경영 이념과도 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스코의 이번 임금 인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만약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일자리를 줄이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월마트와 맥도날드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코스코의 사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에서는 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방금 전 백악관은 매우 실망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2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맑고 포근한 날씨 오늘도 계속됩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은 오늘 하루 잠시 주춤해지겠고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처럼 맑고 포근한 날씨는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4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45도, 해안 지역은 69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 코비드-19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코비드-19 위험 요소들이 우려된다면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dir.ca.gov/covid에서 직장에서의 권리와 행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6피트 거리를 유지하세요. 경산 한의과병원의 신기환을 아십니까? 발기부전, 정력 감퇴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신기환. 천연약재를 발효공법으로 제조하여 약성이 높고 흡수가 빠르며 신장의 기운을 되살려 남성들을 다시 세워주는 신기환. 소화불량, 식후팽만, 울산역류 등 위장질환에 좋은 발효한약 울장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 빈뇨에 좋은 방광환. 경산 한의과 병원 213-505-6747 213-505-6747.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인단체들이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인회장협회,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 한인단체들은 로렌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 존 F 매닝 하버드대 법대 학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위안부 이슈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모욕적인 그리고 공개적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가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는 없으며 자신의 논문의 사례를 잘못 인용했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이번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 오늘자 미국 잡지 뉴요커의 일면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는 동료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검증한 과정을 냉정하고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위안부에 매춘 계약서가 있냐는 석 교수의 질문에 없다,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램지어 교수는 논문 증거가 없다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살 난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러 갔다는 부분을 역사학자들이 반박하자 당황스럽다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In fact, it said the opposite of what he claimed. And Mark Ramsire, he wrote to me and said that he had made a mistake there. 램지어 교수는 자신을 지지한 학자들도 열거했지만 그들도 논문 검증 자료를 읽고 나선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철회가 적절할 것이라며 오히려 입장을 바꿨다고 석 교수는 적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전월 편집자였던 미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는 출간 결정은 작게는 판단 착오지만 엄밀하게 보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라며 저널 측에 항의하고 사임했습니다. I don't really recall seeing a situation where more than 1,000 academics around the world to write a letter like this and sign on to a letter because they're upset about the abuse of professional norms of scholarship. 동료 학자들의 냉엄한 일갈에 램지어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석 교수의 글은 유료 잡지인 더 뉴요커가 온라인판에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무료로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납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반대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측은 대법원에 하버드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 모색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운 한복판에서 젊은 2세 한인을 대상으로 벌여진 혐오범죄 사건으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연일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한인 주요 단체들도 추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는 타운 내 한인마켓을 비롯한 주요 마켓들에 혐오범죄 신고와 방지에 관련된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입니다. 특히 이런 일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꼭 신고를
코로나 팬데믹 속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과 아시안 혐오범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핫라인 개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되지만 거기서 또 분리가 됩니다. 차이니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타인종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강일환 회장은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부 주민들이 엉뚱한 곳에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는 총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경찰국하고 좀 심도 있게 의논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권석대 회장은 이번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지역 한인들이 재빨리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어플리케이션에 마련되어 있다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글로다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디지털 광장 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를 활용할 수가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신분 유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공지문을 띄워 재외국민들에게 각별한 안전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LA 행정당국과 경찰에게도 증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26일 53지구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 KYCC, LAPD의 커뮤니티 릴레이션 리에종 데니 차오시 등을 초청해 타운 내 아시안 혐오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 증오범죄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 전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억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 중 한인이 피해자인 증오범죄 사건은 하루에 한 건 이상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11개월 동안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증오범죄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한인 대상 증오범죄 사건은 모두 420건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피해 사례는 위원회가 접수한 전체 증오범죄 사건의 15%에 해당하며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리콜을 위한 서명이 충분히 확보돼 소환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콜 찬반 투표는 가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리콜 게빈 2020은 게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한 공식 리콜 캠페인 결과 어제 오전 현재 18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을 위한 투표를 열기 위해서 당초 3월 중순까지 149만 7,709개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182만 5천 개의 서명 중에 무효 서명을 가려내야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검증에서 유효율이 높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추가 서명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3주나 남았기 때문에 이 무효율을 고려해 캠페인 측은 당초 목표를 서명 200만 개로 잡은 바 있습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와 함께 리콜이 결정되면 새로운 주지사 후보들을 놓고 선출하는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 게빈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부품 부족 문제로 이틀간 공장문을 닫았다가 다시 가동에 들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먼트 공장이 부품 부족 문제로 이틀간 문을 닫았고 24일부터 재가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먼트 공장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 동안 보급형 모델 3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각 지역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에 대한 체포가 금지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거버그리벌 주 검찰총장은 뉴저지의 법 집행기관에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에 대한 체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마리화나 6온스 미만 소지와 1온스 미만의 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취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마리화나 관련 체포 중단과 혐의 취하는 지난 22일 필 머피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공식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고됐던 식당 직원들을 일터로 다시 복귀시키는 식당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개발국의 에릭 게틀러 국장 대행이 주 예산 청문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강제 실내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식당들의 경우 일터에 복귀한 직원 1인당 5,000달러 또는 최대 5만 달러까지 텍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뉴욕시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더 블라제오 뉴욕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주 내로 고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중순 프리 킹더가든과 이 초등학교 특수교육 등을 제공하는 75학군 등을 시작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어서 25일부터는 중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뉴욕주에서 흑인 데니엘 프루드가 경찰의 체포행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은 체포된 경찰관 7명을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은 프루드가 계속 침을 뱉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복면을 씌울 수밖에 없었고 훈련받은 대로 체포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 경찰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경 이 키스메 파크웨이 인근 올드번트 스토어 로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3살의 줄리엣 김 씨가 2001년형 BMW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쳤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자전거는 차량에 들이받친 충격으로 약 140피트를 공중으로 날아가 떨어졌고 김 씨는 중상을 입고 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와이 소매 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라는 보도입니다. 폐점을 결정한 상점도 있고 온라인 판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점들도 있는 가운데 여전히 가게를 지키며 버티는 상점들은 정부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제도가 시행되면서 방문객 증가를 기대했지만 예상만큼 충분한 손님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와이주의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상원 법안 SB 676이 상원 본회의에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견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주의 최저임금은 2018년 조정 이후 10달러 10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정규직 임금으로 환산할 때 연봉 약 2만 1,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만 맑아도 우리의 건강과 면역은 튼튼합니다. 몸의 70%가 물이니까요. 피를 맑게 해주는 세계 최고 품질의 크릴 오일, 오로니아 레드 크릴 오일. 정정 캐나다 1등 건강식품 오로니아의 레드 크릴 오일은 일반 오메가보다 흡수력이 높고 생선 냄새가 안 납니다. 몸의 70%의 면역이 장에서 나옵니다. 오로니아 슈퍼 프로바이오틱으로 면역력을 올려요. 오로니아 USA에서 에이전트와 판매점을 구합니다. 213-605-5010 213-605-5010 오로니아 USA. 벌써 7시네? 오늘 하루도 정신 없겠네. 빨래부터 한 통 돌려주시고. 와, 우리 이쁜 신랑이 맥도날드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치킨 아침 메뉴를 공수해왔네? 애들을 먼저 깰까? 아님 고소한 치킨 맥그리들스 먼저 한 입? 그래, 그게 좋겠다. 맥도날드에서 치킨 맥그리들스나 맥치킨 비스켓 샌드위치 중 2개를 단돈 3불 50전에 맛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213-747-2424 213-747-2424. 나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제 클리퍼스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정을 가가지고 아주 정신을 잃고 아주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94대 122. 아,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스코어죠. 아주 최약체팀 멤피스를 상대로 특히 뭐 벤치 멤버 타이러스 존스가 자기 커리어에 20점을 넣도록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멤피스의 디펜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그리고 클리퍼즈의 모든 선수를 묶어놓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17점밖에 못 넣고 폴 조지, 이바카 등이 13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리고 늘상 저희가 이제 체크업해서 말씀드리지만 팀의 3점슛이 4번을 던져서 12번밖에 못 집어넣어 35%밖에 안 되고, 멤피스는 57.9%의 3점슛 성공률을 보이면서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팀한테 이 기분도 그렇고 이 3점 집어넣은 사람들이 막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좀 많이 부진하면서 클리퍼즈가 말도 안 되는 스코어 122대 94로 파하면서 전체 시즌 성적 23승 11패로 그래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주말에 미러키전이 또 있습니다. 미러키가 요새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어제도 이겼고요. 네. 그래서 요거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A는 오늘 홈에서 포틀랜드와 경기가 있고 또 일요일에는 골든 스테이트와 홈에서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LPGA 투어는 LPGA 투어는 투어인데 관심이 소렌스탐에게 너무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소렌스탐은 어제 버디 1개, 보기 1개, 트리플 보기 1개를 기록해가지고 조금 2008년 은퇴 후에 13년 만에 LPGA 투어에 참가를 했는데 전체 3오버파 75타로 공동 77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예전에 세계 랭킹 1위를 진짜 오래 하면서 이렇게 천재적인 선수가 있나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좀 많이 부진한 선수가 있죠. 리디아고 선수. 네. 그가 아주 오래간만에 어제 진짜 잘 쳐주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도 10번 홀까지 2언더파를 치면서 합계 9언더파로 2위와 2타 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넬리 코르다 선수 요새 잘 쳐주고 있는 선수죠. 그다음에 나나 마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는 어제 4언더파로 무난한 출발을 했고요. 오늘 9시 14분에 티어프를 합니다. 전인지 선수는 3언더파 쳤는데 아직 티어프 안 했고요.
같이 3언더파를 쳤던 찰라 초이 선수가 오늘 초반엔 잘 쳐주고 있어가지고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9번홀까지 1언더파를 치면서 합계 4언더파로 공동 6위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선수는 10번홀까지 2일 오버파 치면서 합계 1언더고요. 세계 랭킹 2위 김세영 선수는 10번홀까지 2분파를 치고 있고요. 최근에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박성현 선수가 오늘도 12번홀까지 3오버파를 치면서 합계 6오버파로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청년이 선수 얘기도 뭐 하자면은 거의 꼴찌네요. 그렇죠. 예전에 세계 랭킹 1위 청한이 선수, 대만 선수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치나 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나와서 소렌스탄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버디 3개, 보디 2개, 더블 보기 2개, 트리플 보기 2개. 이거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이 치는 스코어인데 9오버파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출전 선수 120명 가운데 단독 최하위 122로 첫날 경기를 마쳤어. 리디아고 선수와 어제 스코어만 봐도 16타 차이가 나가지고 은퇴는 안 했는데 참 오래간만에 경기가 잘 될 거라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년이 선수 스코어 보신 주말 골퍼분들이 야, 청년이랑 한 판 붙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스코어면 그러니까 주말 골프는 잘 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싱글들 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청년이가 이제 이 수준이 됐다. 한번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9오버파도 싱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자, PGA로 넘어가겠습니다. PGA는 임성재 선수가 남자 골프들의 별들의 전쟁, 그 월드 골프 챔피언십 첫 번째로 열리는 워크데이 챔피언십에서 첫날 4언더파를 치면서 6언더파로 웹스민슨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2타 뒤진 공동 7위로 대 첫날을 맞춰서 우승 경쟁에 뭐 좀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이 워크데이 챔피언십은 세계 랭킹 50위 이내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72명만 출전해 컷없이 우승 상금 182만 달러를 놓고 경쟁하는 특급 대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상급 선수는 모두 출전했다고 보셔야 됐고요. 올해 대회는 세계 랭킹 50위 선수 가운데서 48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5위는 다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세계 랭킹의 세계적인 선수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임성재 선수가 또 잘 쳐주고 있어서 주말 골프 볼 수 있는 재미가 또 LPGA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도 이 골프 소식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푸짐합니다. 2+1. 든든합니다. 2+1. 모두가 기다린 112년 전통 풍기 인삼 농협의 2+1. 황실에서 사용한 풍부한 성분의 인삼으로 제대로 된 정품만 고집하는 풍기 인삼 농협의 6년근 홍삼. 면역력의 최고인 모든 홍삼 제품을 2개 사면 하나 공짜. 2+1. 타운 내 배달도 해드리는 풍기 인삼 농협 213-884-5000 884-5000번. 황풍정 홍삼.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은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바이러스. 하지만 이런 균들을 열심히 먹어치우는 고마운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의 면역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력한 면역의 답은 대식세포. 대식세포를 키우는 우메켄 리포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파산법 전문 변호사 로펌 로앤젤레스 APC. 어려운 파산법 챕터 7, 11, 13 등 강력한 변호사의 명석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방어법, 부동산 차압 방어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서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법, 퇴거 방어, 부동산 차압 방어에 관한 문의는 로앤젤레스 APC 로펌 213-414-0609 213-414-0609. 라드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백신 접종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1살 이경순 씨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제일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 예진을 마친 뒤 의료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다시 한번 실명을 확인하고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네, 이경순입니다. 왼쪽 어깨에 접종할까? 팔 걷고 네. 의료진은 냉장고에서 꺼낸 백신 용액을 주사기에 나눠 담은 뒤 소독한 이 씨의 팔에 주사를 놓고 다시 접종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그냥 평상시랑 똑같았어요. 좀 긴장은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잔뜩 몰린 취재진의 당황해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접종을 마치고 나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이 씨.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진짜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해 주신 뭐 정부나 구청이나 보건소 진짜 감사드리고요. 접종이 끝난 뒤 대기 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도 살피고는 특별한 증상 없이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반응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1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맞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호 접종을 한 간호사 강소현 씨도 감개무량합니다. 1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데 무사히 주사를 맞고 가는 분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우선 1년여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첫 접종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접종 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13개월 만에 드디어 시작된 백신 접종.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중범죄를 저질러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선거법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준법 정신도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준법 정신들이나 도덕성들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에 계류를 하고 이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야당에서 사실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반대 의견을 내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의혹과의 관계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요새 하늘 볼 여유 없다라고 말씀 많이들 하시죠. 오늘 좀 가슴 쫙 펴시고 하늘 한번 보십시오. 휘영청 밝은 달이 환하게 응원의 미소를 보낼 겁니다. 오늘 2월 26일은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하면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발 기술, 줄다리기, 다리 밟기 이런 이야기 하시는 옛날 분들도 계시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휘영청 밝은 달 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1년간 알 수 있었죠.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일상생활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리고 올해는 제발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소원해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